만약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파악하기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이 부족하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주변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납세자분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부동산 하락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이죠. 몇 년 전만 해도 한계를 모르게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중개사 사무실에 임장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를 손실보고 파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하락장, 즉 손해를 봤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말 그대로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소득세라는 말 자체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개념에 부합을 하고 손실을 본다면 세금을 뜯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혹 내가 이익을 봤을 때는 세금을 뜯어가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왜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할 때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실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장의 손실을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굳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손실. 세법상으로 양도차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차손을 나중에라도 써먹기 위함입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손실을 봐서 결손금이 있다면 다른 소득을 차감하도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월도 가능하고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동일 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이 양도차손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2건 이상의 양도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니 양도차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를 2019년 1월 1일 5억에 사서 2023년 1월 31일에 3억 원에 팔았다고 보고 B 상가를 2018년 5월 1일 1억 원에 사서 2023년 9월 1일 5억 원을 받고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양도차손 2억 원을 동일 연도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A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손 2억 원을 상계하지 못한다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억 2천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차손 2억 원을 상계를 한다면 약 4,300만 원 선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자금 출처입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모자라는 취득자금을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인데요. 양도차손이 있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매도 자금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흘러가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파악하기에 다른 부동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원천이 부족하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소명도 가능하지만 세무조사 시에는 계좌 내역을 열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또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손실을 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비과세나 특별한 감면이 들어가거나 환산취득가액 등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니 간단한 경우에는 혼자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양도차손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권장드리고 복잡하지 않고 세무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